오, 전기차라 그런지 오,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나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볼트 EV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를 tas을 때 전기차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테슬라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기차가 원래 괜찮게 느껴진지 그걸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쉐보레 볼트 EV를 타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평은 이게 충전에 대한 인프라만 갖춰지면은 전기차 되게 많이 탈만할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는 되게 잘 만들었고 문제는 충전이거든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급속 충전기가 다 있긴 한데 사실 휴게소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유소가 널려있는 것처럼 많은 곳곳에 충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충전도 완속이 아니고 급속 위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휴게소 말고는 민영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에 있는 그런 충전기들은 급속이 아니고 완속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 모자라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차 자체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차 하면은 엔진이 무조건 6기통, 8기통 그렇게 해서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그렁 하는 그런 엔진 소리, 엔진이 울림 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었는데 내연기관의 차는 내연기관 차의 맛이 따로 있고 전기차는 전기차에 대한 맛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숙한 상태에서 훅 잘 나가니까, 부드럽게 잘 나가니까 이 느낌도 되게 괜찮아요. 다만 아직까지 배터리 효율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시속 제한이 154인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신나게 달려가고 신나게 이렇게 속도를 올리다가 어느 순간 턱 막혀가지고 뭔가 맥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신나게 가속한 느낌이 되게 괜찮고 되게 재밌어요. 전기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볼트 EV를 처음 봤을 때 느낀 인상은 스파크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생긴 게 스파크랑 되게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측면도 그렇고 전면부도 그렇고 되게 스파크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물론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스파크랑 당연히 다르게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생긴 느낌은 스파크랑 비슷한 인상을 받아요. 근데 물론 크기는 전혀 스파크의 크기는 아니고요. 스파크의 볼륨을 키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니로라든가 코나도 전기차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기 자체는 코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긴 외관은 스파크랑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면을 보면요, 그릴 같은 게 있긴 한데 사실 전기차라서 공기를 흡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릴 부분이 있긴 한데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옆에 헤드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로고가 각인 이쁘게 돼 있어요. 볼트 이거 각인 이쁜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 이 차 같은 경우도 빡친 게 뭐냐면 방향지시등이 요 아래에 있어요. 보통은 방향지시등이 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방향지시등이 아래에 있거든요. 스포티지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왜 방향지시등을 요 아래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트렁크를 한번 봐볼게요. 트렁크는 이 아래에 있는 버튼 눌러서 열면 되고요. 그다음 열면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데 공간을 보면은 스포티지보다는 좁고요. 아마 코나랑 비슷한 공간 정도의 넓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스파크가 아니라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사실 이 볼트 차량의 외관은 뭐랄까 스파크랑 비슷해서 저한테 큰 감흥은 없고요. 오히려 인테리어가 되게 괜찮아요. 인테리어를 쫙 보여드리면은 뭔가 SF적인 느낌 나게 그렇게 느낌이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태블릿 있는 공간 튀어나와 있고 보면은 이 부분 이 재질이 뭐 가죽 느낌이 아니고요. 되게 뭐랄까 나노 섬유 소재 같은 그런 뭔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질 패턴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SF 차량 같은 느낌 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터치는 아니에요. 터치 스크린은 아니고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하나 좀 바꿔볼까요? 차량 정보, 오디오, 번화, 레이아웃, 옵션 이렇게 있고요. 한번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볼게요. 클래식, 모던, 고급 이렇게 있는데 사실 네이밍이 이게 왜 클래식이고 이게 왜 모던이고 이게 왜 고급? 그래 고급 정도는 오케이. 클래식이면 예전에 아날로그 차 느낌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그런 느낌인데 클래식하고 모던하고 이 네이밍 센스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옵션을 한번 봐볼게요. 옵션에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속도 경고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차량 정보를 한번 봐볼게요. 차량 정보에 트립, 타이어 공기압, 평균 속도, 타이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트립 켜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톤으로 돼 있는데 이 느낌이, 이 재질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이 플라스틱 느낌이 패턴도 괜찮고 전기차에는 딱 어울리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레이 같은 경우도 이 A필러 부분에 사각지대가 많은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레이만큼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요. 유리창이 있어서 뭐 막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괜찮아요. 태블릿에서 많은 부분들 볼 수가 있어요. 충전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에너지를 누르면은 지금 차의 전력 상태가, 달릴 때는 이렇게 바퀴 굴러가면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전륜 구동이라서 전력이 이렇게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 볼 수 있고, 충전 중일 때는 충전 상태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설정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 가서 블루투스라든가 뭐 그런 부분 설정할 수 있고, 뭐 설정 같은 부분들을, 이게 다 켜져 있었구나, 꺼 쓸데기 없는 거. 나 안드로이드 오토 실제로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이런 거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열선 시트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에어컨 설정할 수 있는 것들, 일반적인 차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로 해서 특출나게 달 건 없어요. 여기 스포츠 모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여기 있는 게 위치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 위치도 여기 있고요. 버튼 위치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딱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센터펜시의 아래 부분 보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고, 여기 보시면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시거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쿨하게 비어 있어.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고요. 살짝씩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 큰 건 못 올려놓고 이렇게 작은 물건들, 파우치라든가 그런 것만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가 있고요. 위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팔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눌러서 열어보면은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수납 공간은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핸들을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관련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핸들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에 그 전방 차량에 대한 거리를 인식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밑에는 라디오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재생 목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버튼이 있는데 차를 감속시켜주는 버튼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해.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볼륨 조절 버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핸들을 잡았을 때 패들 시프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 버튼이 있길래 왜 있지? 싶었는데 그 패들 시프트가 아니더라고요. 기어봉 같은 경우는 BMW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BMW 감성처럼 생겼는데, 여기 P 버튼 누르면은 파킹이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어를 바꿀 때는 여기 왼쪽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밀면은 N으로 바뀌고요. 뒤로 하면은 D, L, D, L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후진을 놓을 때는 이걸 누르고 앞으로 왼쪽을 제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후진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인 다른 차량의 기어 바꾸는 거하고 조금은 다르긴 한데, 이것도 뭐 그냥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적응하다 보면은 할만한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의외인 점 중 하나가 이 시트의 착좌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가 파묻힌 느낌이랑 요 등이 파묻힌 느낌이랑 이게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보기엔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앉아보면은 괜찮아요, 이 느낌이. 다만 이게 이 옵션에 지금 쿨링 시트가 없고, 그런데 보면 여기 구멍이 있는 거 보면은 옵션만 선택하면은 쿨링 시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그린카에서 빌린 차량에는 쿨링이 없고 열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쿨링까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그건 옵션상인 것 같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느낌이 되게 SF틱하고 되게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전기차라 그런지 일부러 기존의 그 쉐보레 디자인에서 좀 많이 탈피하려고 한 느낌이 보입니다. 되게 SF틱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완전히 100% 충전이 된 상태고요. 256km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를 몰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과연 충전해서 얼만큼 갈 수 있는지. 이게 홍보 문구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돈 간다고 나오던데요. 그건 아마 경제적으로 운전하고 또 에어컨도 안 틀고 그랬을 경우의 수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천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고속도로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평소 운전 습관으로 보면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드라이빙을 할 거고요. 지금 여름이라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달릴 것 같아요. 대신 지금 밤이라서 고속
고속도로가 막혀있는 상태는 아닐 거고요. 쭉쭉쭉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그걸 통해서 제 평소 운전 습관이면은 얼만큼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하고 있고 한번 밟아볼까요? 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마력이 200이 넘는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초반 가속이 되게 좋아요. 사실 200 정도면은 BMW 320이 180, 190 그 정도거든요. 그것보다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괜찮아요. 확실히 전기차가 밟으면 훅 나가니까 그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전기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밟으면 기어 변속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속도가 올라가니까 부드럽고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크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차의 제한 속도가 154km로 걸려있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한 속도를 그렇게 걸어놓은 건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런 속도 제한이 없고 270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54 이렇게 제한이 탁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신나게 올라가다가 이제 한참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되게 맥이 탁 풀린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 안정성은 딱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파크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어느 정도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고속을 달리게 되면은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잡힌다는 느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좀 나이브하게 잡혔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 같아요. 지금 우릉덩이를 지나갔는데 차세제 장치 잘 먹히네요. 자,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인천 부평에서 출발해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왔는데 총 166km를 달렸고요. 한 배터리가 4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딱히 운전을 경제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막 쌩쌩 달렸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배터리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강릉까지 가는 것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는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된 차들이 많이 계속 나와주면은 이런 충전 인프라 부족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왼쪽 앞부분에 이렇게 주유구가 있는데, 사실 주유구가 아니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소켓입니다. 그래서 완속으로 할 때는 이 부분만 쓰고 급속으로 할 때는 이 부분까지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충전기 화면을 터치하고, 볼트 같은 경우는 디스콤보입니다. 디스콤보를 선택하고요. 전화번호는 일단 취소할게요. 그린카로 하게 되면은 회원카드가 있어요. 그린카드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은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간편 결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콤보 이 부분을 빼서 이 포트에 잘 안 되네. 네, 끼워줍니다. 힘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이렇게 통신 준비 중 하면서 기다리다가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 코드가 연결되면 대시보드에 이렇게 충전 코드가 연결돼 있다고 나오고요. 센터페이션 태블릿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충전되고 있는 상황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80% 완료까지 남은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80%라고 나온 거는 급속 충전이 80%,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 80%까지만 되고 80%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속으로 바뀌어요. 이게 아마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전기차가 이런 식으로 100%까지 고속 충전이 안 되고 80, 90% 그렇게까지만 고속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많은 전기차들의 공통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시켜 놓고 밥을 먹거나 뭐 커피 한잔 하거나 아니면 차에서 쉬고 있거나 그러면 돼요. 지금 전기차라 그런지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나가요. 지금 시속 50에서 60 사이로 달리고 있는데 엔진 소리가 전혀 없고, 지금 막 그렇게 고속도 아니다 보니까 풍절음도 없는 상태고, 단지 하부 소음, 뭐 바퀴 소음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거실 정도는 아니고요. 강원도 쪽이라든가 산간 쪽에 드라이브 할 때 전기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니까
사실 오르막길, 산 그런 길 달릴 때는 뭐 디젤 엔진 같은 경우 되게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는 오르막길도 조용하게 올라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핸들의 왼쪽에 요 검지손가락이 닿는 부분, 패들 시프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버튼이 달려있어요. 그냥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는 밟기 싫고 악셀에서만 떼고 살짝만 감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핸들에 있는 버튼을 같이 누르면은 감속을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신박해요. 볼트 EV 이 차량 가격이 4,500만원 정도인데 사실 4,500만원 원가 주고 사기에는 글쎄, 근데 이게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2,500에서 3,000 사이로 살 수가 있대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대면은. 그리고 사실 2,000에서 3,000 사이면 괜찮은 차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고민이 되게 많이 들 텐데 볼트 EV가 그 후보 중 하나가 될 만할 것 같아요. 이게 스피커가 좋긴 한데 우퍼도 괜찮고 좋긴 한데 소리를 최대치로 하니까 좀 찢어진 건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완전 고급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아쉽긴 한데 어쨌든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